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77회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청년 스피커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림이 황희두의 황희두입니다. 네, 자, 그 옆에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오이석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4월 19일 또 4.19 혁명 생각나는 날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새날의 미래 권력이시죠.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네. 공간님이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왜냐면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우리 지지자분들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어떤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우리가 뭐 군사 지원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진짜 이 갈등 격화되는 거 아니냐면서 되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4.19 때 뭐 또 이상한 얘기하고 거기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뭐 훼손하는 세력이 뭐 선동을 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굉장히 오늘도 다룰 이슈가 많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했었죠. 네. 그때 댓글을 가장 마음에 들게 달아주신 분한테 우리가 책을 매주 한 권씩 선물하겠다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당첨되셨었죠? 유이님께서 유이님, 지금 그쵸.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댓글을 아직 안 적어주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유이님 이제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이걸 볼 우리 필요는 유이님 없다. 그런 분 아니라고요. 네.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때 그래서 이만큼 댓글 남기신 거 아니에요? 맞네. 억울해요. 그때 재현님이 그러니까 까가지고. 약간 책을 한번 받고 약간 먹튀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이님께서 얼마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냐면은 저희가 민주진영에서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국 장관님 책이라든지 뭐 법고의 산책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벚꽃전 산책. 예, 저기 벚꽃 앞에도 산책. 보이실 텐데 읽어보시고요. 예. 네. 정선 장관님 통찰을 원래는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책을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책을 또 갖고 계시고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라는 말을 실천하고 계신다고 훌륭하시네요. 하시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최근에 또 읽은 것 중에 고심을 해서 정준희 교수님 외에 또 여러 교수님들이 쓰신 그 언론 자유의 역설과 그 저널리즘의 딜레마 이 책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유인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들어와서 이 오프닝부터 보실 텐데 이거 희두님 말에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겠네요. 이런 분한테 이거 책 받았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 아니요. 책을 받았으니까 어. 지금 책을 읽고 계시겠다. 이건데 멋대로 그렇게 왜곡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누가 윤석열의 버금가는 아니 이거 굉장히 거의 윤석열급 아닙니까 아니 이거? 앞에서 들어보시면 네.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시 들어봐 네. 주십시오. 잘못됐어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타락박이 좋네. 네. 바로 제가 또 이천동 메시로서 예. 치고 빠지기 해야 화려해. 됩니다. 예. 참고로 그 황희두님이 축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이촌동 메시. 많은 거예요? 아니면 혼자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혼자 시끄럽게 얘기했더니 어느 순간 그게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레이밍이 된 거죠. 이게 이촌동 메시로. 트럼프가 실천했던 그 전략인데 그거를 그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민주 예. 진영에서도 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운동, 축구, 게임 이쪽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참고로 저도 그 박시영 TV 이번에 제가 이제 직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민생경제연대 그 기부 풋살 대회에서 저희가 또 준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해서 이 기부금으로 또 이렇게 막 청소년 자립단체 같은데 후원도 하고 하는데 좋다. 축구 행사가 매달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이촌돈 메시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좋아요. 좋으시죠? 그러니까 각자 예. 체력 관리도 하고 네네네. 또 그렇게 스포츠도 하면서 좋은데 기부도 하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와 싸우면 일단 체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로. 네. 아무튼 예,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들어온 것 같으니까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두의 스팀팩이죠. 첫 순서. 네, 오늘 스팀팩은 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테고 썸네일부터 박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은가 이걸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또 지금 막 열받잖아요. 하는 얘기 보면 열받죠. 이제 막 김구 선생님까지 건드리고 네. 근데 과연 그게
당장 우리도 열받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어떨까?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꽤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화면 하나씩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앞에 말씀드렸고 다들 이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김일성 얘기를 요즘 많이 하죠. 요즘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더 김일성 얘기가 갑자기 대한민국 언론의 지면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김구 선생님도 김일성의 통일 그 전선 전략에 이용을 당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혹시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위 반응도 좋고. 이거 약간 정재훈님이 예전에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보긴 뭘 어떻게 봐요 하면서 그 질문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평이 어려운. 그쵸.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얘긴 해야 되는데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다음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태영호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죠. 왜냐면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김일성이 일단 언제적 인물이며 대한민국에 와갖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훈님. 그렇죠.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죠. 같이 알아가자. 뭐 왜요? 아닌가요? 시킨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같이 보면서 그렇죠. 같이 성장하자. 하자. 그렇지. 함께. 이 업데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쫓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가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보통 시장에선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게 또 밀리는 그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는데 정치는 유독 그게 잘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꿰차고 업데이트는 밖에선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요 안에서 새로 고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주요 자리 다 차지하고 고인물들. 고인물들이죠. 여야를 떠나서 이제 이번 총선 땐 갈아엎자. 썩은 물들은 좀 빼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고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여서 썩어버린 데는 좀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라는 방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일단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야. 지금 가장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하도 뭐만 하면 지금 김기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흔들리는 리더십 하면서 사실은 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또 그다음에 지금 활동 중단했잖아요. 김재원은. 중단에 기상 계속 나와요. 기상 계속 나오는데 모든 최고들이 왜 저러는 거야? 다 저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최고예요 아주. 5분 건데도 저래. 거기에 또 잠깐 그 지금 사라진 조수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아침밥 한 공기 혼란했죠. 다 뭐 얘기하더니 지금 살짝 비껴가 있지만 지금 또 그것 때문에도 김기현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국민의힘 뭐 터지면 김기현 멱살 막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영호 같은 사람이 제주 4.3부터 시작해서 막 JMS 민주당 안 하잖아요. 누가 그런 식으로 이게 막 야. 억지로 그 젊은 텐션 보이는 거 최악인데 네. 막 자기 혼자 유쾌한 것처럼 심취해 있는 모습. 아주 꼴불견. 아니 그리고 되게 치졸한 게 그거 논란되니까 바로 이거 우리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보좌진 뭐 그놈이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최악이다. 그놈이 했다 이거 MSG 아니에요? 너무 최악이다. MSG. 그러니까 그놈이까지는 아닌데. 태영호 얘기하고 굉장히 웃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고양이가 눌렀다는 식으로. 그러네. 그런 식으로 또 해명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고. 용감해요. 용감합니다. 정재현. 저는 이런 거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용감합니다. 새날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호 고양이설을.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지금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선 인터뷰하지 마라. 자제해라. 이게 뭐 이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한국 정치의 나쁜 점을 굉장히 빨리 배운다. 북한에서 와가지고 한국의 나쁜 거 다 쏙쏙 골라서 배우고 있어. 뭐 이런 의미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와 정통성은 근데 저 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보수가 되게 이상한 구분으로 나뉘어 있다. 네. 한국의 보수를 보수로 볼 수 있냐도 많은 논쟁거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게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 보수의 역사, 그 중시하는 그런 그 뭐 전통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엉망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일찍이 얘기를 했었죠. 그 김재원, 뭐 지금 저 조수진 이런 사람들 나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이걸 통제를 했다 뒤에서 어디 나가갖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라. 5.18 망은 뭔 소리고 뭐 아침밥 뭐 그 밥 먹은 거 혼자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딴 데 가갖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통제하니까 당시에 조수진 씨가 자기 입 못 열게 한다고 막 독재자라고 이준석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거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처음에 막 또 리더십이 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대통령실이 사실상 모든 걸 좌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일단 지금 요거 말고도 지금 정광훈 씨 관련한 논란. 요걸로 또 홍준표 시장한테 계속 틈만 나면 홍준표 시장이 누구를 말고 지금 저렇게까지 기사 나오면 김기현 대표 까면서 저렇게 됐잖아. 아 맞네. 그냥 민주당 욕만 했으면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데 몸 하면 김기현 리더십 형편없다고 막 방금 시작했는데 네. 김기현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아니 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게 일단 전광훈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약간 분노했던 게 정광훈 최근에 진짜 큰 논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 간호사 뭐 짧은 치마 막 네. 그런 발언 했을 때 아니 그 여성 단체들은 솔직히 왜 거기에 얘기를 안 하나? 되게 이런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 뭐 박원순 시장 때 한창 난리치던 그 김재림. 그런 변호사들은 왜 이런 거에 한마디도 못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좀 의아한 포인트 중에 하나. 신지혜는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도 그러다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랜만이네. 이준석 그렇게 띄워주고 나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친윤 핵심에서도 어허. 태영호는 북한에서 잘못 배웠다. 자중 좀 해라.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총선이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태영호 씨 입장에선 자기가 다음에 이 강남이라는 지역 또 얼마나 꿀이에요 저쪽 그쵸. 입장에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막 검사 막 몇십 명이 여기 준비하고 있다고 유력한 곳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나 태영호 요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까? 자기가 뭐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그치, 했다 그치. 해도 강남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태영호 씨 때문에 쿠션 맞아갖고 지금 엄청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아니 강남 어디서 부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그렇게 태영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뽑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많이 또 이렇게 위축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 그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태영호 입장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그 간편하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태영호 씨가 뭐 민생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그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내뱉는 얘기를 보고 여태까지 와서도 뭐 중국 이 경제 문제보다 지금 안보가 중요하다. 계속 이런 불안을 자극했어요. 경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박살난다. 이거 문재인 정부나 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였으면 이 언론 이 보도도 이런 식으로 안 됐을 거예요. 경제 뭐 파탄이네 폭망이네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이 태영호 씨 입장에서 다시 안보 이슈를 끄집어 와서 지금 막 불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맨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툭툭 건드리다가 이제는 총선 앞두고 지금 막 이 지표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정광훈, 김건희 씨 막 나오면 TK에서도 지금 못 받아주고 있고 서문시장이라는 그 일종의 필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긴 가서 한번 스팀 맞고 오자. 근데 갔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아 맞아요. 이런 나가라 아니 그러고. 그 실제로 그 윤석열이 왔다 가면 그 이후에 장사가 굉장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황교익 선생님이 네. 옛날에 그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다가 이게 맛 칼럼니스트니까 맛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이 한번 뭐 K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묵 떡볶이 순대 이게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걸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네. 그런 거를 가서 먹어주는 그 쇼를 할 때마다 오히려 실제로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대놓고 싫은 티를 못 내지만 돌아서서는 실제로 장사도 안 되고 진짜 저런 정치인들 쇼할 때 여기 오지 마라 제발 왜 우리를 이용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여론이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문시장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서문시장이 그래도 또 그 TK에서 나름 또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그 안식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도 먹히지 않는 단계까지 왔고
이 상황을 보면 웃긴 게 김건희 씨는 그러든 말든 자기 그 대통령실 사진 해가지고 무슨 인스타용 그쵸. 사진 올리는 거에 심취해 있고 정광훈 씨는 또 김기현 또 멱살 잡았어요 오늘도. 네. 그러니까 계속 멱살 잡고 있어요. 개판이구만. 그리고 태영호 씨는 그러든 말든 난 내 할 말 할 거야. 이제 막 김구 선생님 건드리지, 막 제주도 건드리지, 뭐 그냥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개판이네 네. 진짜. 아니 근데 그 하는 말 자체도 뭔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돼야 되는 말들인데 전혀 또 되도 않는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또 김용태 씨도 뭐 이제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 그냥 국민의힘 쪽의 그 청년입니다. 네, 띄워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그쵸. 좀 세력들이 아. 있다. 태영호의 그 애티튜드도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막 국민들 자꾸 가르치려 들고 실제로 제주 도민들한테도 자기의 말을 이해한 건 맞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사과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왜 해? 니네 나 욕하는 건 니네들이 이해를 못한 거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짜증나고 뉴스도 보기 싫은 건 진짜 이해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앞에 왜 그런 다른 사례들을 말씀드렸냐면 일단 지금 TK 지지율도 안 받쳐주고 있고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보통 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훈님? 본인이 만약에 청와대를 갈 수 있다. 네. 그럼 진짜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자리 그게 욕심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한 줄 타이틀 걸고 그치. 아 총선 딱 나와갖고 아 대통령 등이 없고 음. 한번 내가 배지 한번 달아봐야지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죠.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지지율 보니까 대통령실에 왔는데 어허. 같이 싸잡혀갖고 날아가는 거 같고 어. 국힘으로 빨리 나가갖고 그럼 총선이라도 준비해야지 하는데 총선 저쪽은 국민의힘 지도부 보면 뭐 밥 먹는다 밥 비우라 그러고 태영호 씨는 뭐 계속 논란 터지고 이러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도 좀 자제 좀 해라.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태영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번에 논란 불거졌을 때도 민주당에다가는 사과 안 했잖아요. 네.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사과 안 하잖아요. 자기 당에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뒤집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또 없어 보이고 북한에서 또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만 하면 김일성이랑 뭐 다르다 그러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그럼 태영호라는 사람을 저쪽에 강성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찍어줄 이유도 없겠고 그러니까 이 태영호 입장에서는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컨텐츠가 없는 사람의 컨텐츠가 한계인 없- 거지. 뭐 네. 본인이 무슨 황장엽도 아니고 정말 컨텐츠가 없으니까 본인이 남한에 내려온 정당성을 설명하려면 북한이 정말 썩었고 쓰레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호도해야 그래 그렇구만 하면서 그나마 명분이 서는 거고 사실 근데 그 외에 무슨 이 사람이 뭐 전문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태영호랑 지성호는 자기들이 북한에서 왔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의원 타이틀 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가짜뉴스 뿌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라고 하면서 지금 김정은 뭐 위독하다는 둥, 뭐 죽었다는 둥, 네.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녔는데 지금 멀쩡히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마저도 이제 형편이 없다. 맞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그 수도권에다가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니네 집에 해라. 그러니까 그 강남에 해라. 강남에 해라. 네, 강남에 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너무 열받는 거 저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속이 지금 겉으로 티를 못 내서 그렇지 그나마 그 내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대놓고 인터뷰하지 말라고 좀 대표는 지금 저러고 있고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눈물 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 약간 그거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대표라는 작자가 그 사람은 정작 그럼 지지율 오르게 잘 하고 있냐 보면은 사실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걱정되는 게 김기현으로 총선 치러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야. 그게. 근데 저 동네에서는 그나마 김기현이 사람으로 보이네. 태영호 저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워딩을 이렇게 뽑아낼 때 그 김기현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앞에 계속 하거든요. 네. 좀 합리적인 포지션이었다 이러면서. 옛날에 홍준표 가방 못지 할 때야 지금 납작 엎드려야 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 김재원과 태영호의 자진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란 얘기구나. 지금 이게 너무 짜증 나가지고 여기에 몰입해서 보면 뉴스 꼴도 보기 싫은데 그치. 잘 이렇게 들여다 보면 너무 국민의힘 재밌어요. 내부에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사실은 꿀잼이에요. 너무 웃긴 거예요. 자중질환이구만. 왜냐면 이게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내부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결국에는 저쪽도 뭐 이익에 뭉친다 뭐 하나로 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지만 그 말 그대로 그 이해관계라는 게 큰 틀에서야 뭐 겉으로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시점에선 총선인데 대통령실 입장, 국민의힘 입장, 또 친윤계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의 입장, 뭐 강성 당원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입장 완전히 나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미 태영호 같은 사람이 조금 합리 노선으로 가려고 해도 그 영역은 아까 뭐 천하용인을 비롯한 또 이준석계가 다 해놓고 있어요. 그쵸. 그럼 거기 가면 또 경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 총선 때 계속 저런 기사가 나와. 그럼 당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중하라 그래. 근데 자중을 안 해 또. 그럼 이거를 누구를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슈를 전할 수 있을까가 이제 막 근질근질한 거죠. 다 다루고 싶은데 왜냐면 사실 지금 홍준표 시장이랑 윤희숙 씨랑도 싸우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근데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서 아쉬운데 윤희숙 그 땅 투기 맞아요. 그때 뭐 사회 환원한다고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치던 그쵸. 사람이 이 홍준표 시장 TK 신공한 그거 건드렸다가 홍준표 시장 최근에 입 다문다 그랬거든요. 나 빼고 어디 한번 지지율 뭐 60% 가나 보자. 약간 그러다가 치워가 같아요 뭔가. 못 건드리고 또 물고 있어요. 윤희숙 넌 뭐냐 저거.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와갖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이 속 터지는 이 시국에 너무 열받게만 보기보다는 좀 관점을 달리해 보면 이거 너무 재밌는 뉴스가 뭐를 많다. 친구들한테 알릴까? 안보 그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한테 태영호 소식 전하고 그치. 전할 거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오늘 희두님 주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요즘 막 그 뭐 저기 뭐 저 돈봉투 이슈다 막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쪽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정치에 관심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 솔직히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계속 막 이런 걸로 막 공격받고 실제로 팩트 체크는 안 되고 있지. 이거에 또 시간은 끌리고 있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지치지 말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또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약간 이런 뜻으로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소망님도 음. 태영호는 민주당 엑스맨이냐? 이분은 장례찬 씨랑 뭐 이런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한동훈 분인데. 장관은 약간 손절했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약간 말하는 아무튼 게 너무 그 실망해가지고. 그런 분인데 지금 이렇게 마음을 돌릴 정도다. 네네네네. 이런 걸 또 주변에 많이 알리시면 도움이 네. 되겠다 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수님이 아까 전에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개그 우상 하트 요렇게. 야,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보내드렸을 때 바로 읽고 싶은데 그때 희두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제가 말을 못 끊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또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제가 희두를 막 하는 것 같지만 카메라가 실제로 꺼지면 형 아까 내 얘기할 때 끼어들었어? 이런 식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언급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구스는 오리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매주 4분 방송에 감사드려요. 아이고. 예.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자, 오늘 스팀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오이석의 자, 보람의 쇼미더월드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있네 오늘. 파이팅 항상 예, 있습니다. 좋아요. 예, 지치지 네, 말자고.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이제 날마다 너무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까먹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대통령이 정말 까딱하면 정말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 횟집에서 나와가지고 야. 네, 사람들 도열을 시키고 인사하고 이러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또 봤지 않습니까? 저건 네. 진짜 레전드였지.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저게 카메라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겠냐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해주셨잖아요. 안 돼. 정말 많이 걱정도 하고 또 잃어버린 실탄 또 찾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죠.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일본에 가장 부러웠을 때가 아베 그렇게 됐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크게 꾸짖은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일본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기시다를 겨냥을 해서 폭발물 테러가 아이고. 지난 15일 날 일어났어요. 보궐선거 응원을 하러 기시다가 연설을 하러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허허. 네, 와. 네, 사진 연달아서 쭉 보여주시면 지금 저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히 기시다는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다행이지. 네, 저 테러를 한 사람, 저 사람이
일본에 네, 사진 보여주시면 기무라라는 사람입니다. 어허. 근데 그 일본의 중의원, 참의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랑 그 좀 다른데 이게 둘 다 나가고 싶었는데 연령이 안 돼요. 일단 아.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공탁금을 우리나라에서도 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피선거권에 대한 이런 여러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고 뭐 송사가 또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선거제도에 일단 불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긴 뭐 많이 어리면 못 나가요? 그 의원 선거에? 네, 참의원 같은 경우에는 30세 그리고 시의원 같은 경우에 25세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높다. 아, 높은가요?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딱 그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은 40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여기에 선거 연령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선거 방식 자체도 되게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선거하고 뭐 재보궐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는 뭐 이 임기가 시작되고 그거에 맞춰서 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원래 임기대로. 그러니까 완전 막 들쭉날쭉하고 네.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투표를 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면. 투표를 하기도 어렵고 저는 네, 뭐 의성님께서 이제 가족이 또 일본에 계시니까 더 그쵸. 뭐 정서나 이런 것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왜냐면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본은 저렇게까지 정치가 막장인데 왜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정치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정치 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의원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한데 또 일부 분들께서는 지금 이거 할 때야? 너무 한가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끊어질수록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제 자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아니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논의하는 거.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걸 하면은 반응도 별로 안 좋고 조회수도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실시간 현안을 다룰 때가 가장 많이 보는데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역할 분담은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울 때 정말 큰 전쟁처럼 한타 싸움할 때 빠져가지고 혼자 자기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 평소에는 큰 틀에서 싸움 준비는 하면서도 뭐 선거구제라든지 저는 네. 이 게임 e스포츠라든지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등 다 역할 분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게 어디 영향을 미치거나 할 게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윤석열이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 차기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지 않을까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의 총선 우리가 뭐 200석이든 아니면 뭐 250석을 가져온다고 한들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생각해야 미리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저쪽에서 당장 이런 비호감도가 너무나 높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나 이런 단 지지해라는 말 하기가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러는데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라 그 간판만 좀 바꾸어 달면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이든 아니면 뭐 이준석이든 등등의 다른 얼굴이 나타나기만 하면 충분히 저쪽에서 그 다음을 노리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박근혜가 그렇게 탄핵이 되고 나서 저 당이 소멸하거나 뭐 해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까지 다시 살아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 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최경환, 뭐 유영아 이런 인간들의 얘기를 난 다시 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쵸. 진짜로. 지금 이명박 그 내각에 있던 사람들, 거기 있던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 포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야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김태효, 모르니까. 김태효 아니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네임드들. 공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알려진 사람들이 김태우 같은 경우에도 군사기밀 유출했던 인간이 지금 외교안보를 맡고 있어서 유사시에 한반도 그 자위대 개입소를 얘기했던 인간이 지금 저기서 외교안보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끔찍한 일인데 이 온도가
정작 저간여층한테 이 온도 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쵸.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윤석열, 김건희랑 싸우는 게 좀 더 쉽다고는 봐요. 왜냐면 지금 태영호 앞에서 얘기하고 윤희숙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너무 비호감도 높은 사람들로 포진이 돼 있어서 막말로 김기현 이렇게 했을 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 싸우기 편한 상대들이랑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상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을 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테러가 일본에서 또 일어났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일광 핵집에 가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간단한 예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되게 웃긴 게 아까 자료 사진에는 땡땡 횟집이라고 모자이크 해놓고 여기서는 일광 이미 횟집.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광 그렇죠. 핵집. 예. 그게 너무 저 웃겨서. 사진은 사진이 저게 있더라고요. 네네. 가지고 왔고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저 사진이 뭐냐면 이거 뭐야?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스트라고도 불리는 캐딜락 원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이게 뭐 당연히 유리는 물론이고 바퀴나 이런 게 다 방탄으로 돼 있고 이거 방탄이야 이거. 야, 방탄이야, 안 그쵸? 그리고 총기라든지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혈액형 수혈할 수 있도록 피까지 준비가 돼 있고 어허, 여러 그 가지가 안에? 네, 차 야. 안에 이게 무게가 8톤이나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이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의 안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을 나가면 이제 호텔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부통령이라든지 중요한 사람과 통화를 할 때는 어떤 그 전파가 흐르는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통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위도 중요하고 나라에 있는 안보도 중요하고 기밀 사항 같은 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기밀이란 기밀은 다 새어 나가고 대통령도 솔직히 저게 카메라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6발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맞네. 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물론 뭐 일본과 우리나라, 미국의 상황은 다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탕 이런 사건이 오늘 멘트가 있었지만 좋다. 오늘 멘트 좀 준비한 아,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아주 센데요? 인용이 네, 좋네요. 탕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 지금 일어난 테러랑은 좀 맥락이 다르긴 하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얼레벌레 하고 다니다가는 이런 안보 뭐 자기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약간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더라. 우리나라도 조심해야겠지라는 차원에서 네 이걸 네. 일단 소개를 드렸고 조심해야죠. 사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윤석열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일로 지지율 20% 30%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뭐 저 테러를 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어. 우리가 더 우린 법적으로. 맞아요.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교체를 하건 뭘 하건 가야지. 그렇게 너무 가야지. 아깝죠 저렇게 보내기에. 약간 때려도 내가 때려 이런 느낌인가요? 예전에 뭐 그 정도 수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커터칼하고 대전은요. 이게 마치 그쵸. 엄청난 것처럼 보도가 됐잖아요. 실제로 기시다가 이 테러를 당하고 나서 지지율이 또 심지어 또 좀 올랐어요. 그니까. 윤석열이 올려줬는데 또 거기서 좀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 약간 보수층의 결집 뭐 이런 건가요? 그 효과가.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고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간단하게 짚어볼 소식으로는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인 독일의 하노버 산업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네, 아하. 사진 보여주시면 하노버 메세라고 하더라고요. 하노버 메세? 하노버 메세. 네, 여기에 대한 소식 다들 잘 모르시는 소식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와봤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도 뭐 황희도 씨도 그 IT에 관련된 이런 박람회 같은 것도 소개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주제라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이런 얘기들 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의성님이- 다 한번 거쳐가는 거네 지금. 주제. 4차 산업 그쵸, 나오고 그쵸. 뭐 AI 나오고 디지털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이제 대전환 차별화 뭐 이런 주제로 의성님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로 네. 이게 열렸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나라 코트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기관들도 많이 갔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박람회에서 어떤 기술이 나오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독일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탈중국 선언한 거예요? 1년 뒤에 다시 봐야 돼요 한번 그거.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최상목처럼. 네.
다시 들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좀 상황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의존도가 뭐 70% 이렇게 상당히 중국한테 대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거를 뭐 유럽으로 뚫어놓거나 뭐 인도로 뚫어놓거나 인도네시아 다른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 하나 없이 그냥 중국 딱 끊어버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건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변화에 대해서 다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아까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외국으로부터도 뭐 국격에 떨어지는 소리가 또 들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 소식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코로나 때 특히 그게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보도를 하는데 그랬지. 해외 보도랑 너무 비교되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해외 언론이 오히려 막 민족 정론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BBC, 민족 정론 로라비커 BBC. 기자. 뭐 그러면서 더 넓어진 건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가고 있는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외환은행 개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문가들이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라고 보니까 위엔화의 국제화 추진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야욕을 숨기지 않고 최근에는 광폭 행보를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근데 다만 뭐 비단 뭐 러시아 이런 데랑 협력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브라질 룰라도 만나서 여기서 딱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미국 일변도다 너무 미국 일강인 거를 우리가 견제하고 뭐 다각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미국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 붙거나 그 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랑 친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인도와 많이 협력하겠다. FTA 체결을 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 계속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는 이거 아님 저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중국과 만약에 미국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하면 미국으로 좀 더 무게추를 기울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또 그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외교적인 전략적인 외교를 한 지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을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화가 이제 끝난다라는 흐름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그쵸.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아프리카를 엄청 다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자원을 이제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고 있고 실제로 독일이 나미비아를 그 식민지로 삼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이 나미비아에 뭐 배상을 한다든지 나미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필 이때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끼워 맞춰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프리카 가서 이제 그 우리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고위공직자들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산 엑스포에 표 달라고. 그러니까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전략과 목표가 없는 외교가 얼마나 개판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가지고 뭐 너네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부산 엑스포에 그거 달라.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에 한 표를 달라고는 할 수 있지. 근데 왜 그게 다냐는 거죠. 그렇죠. 아까 딱 말씀해주신 독일, 나미비아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이 뭐 물론 그 안에서 나는 원재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뭐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에서 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재가공해서 되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라리 중국을 통하지 말고 가져오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우리나라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그 대만 관련해서 또 건드리고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포탄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뭐 아까 뭐였죠? 뭐 지원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지금 막 파병 우려, 지원하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도적 지원에 이제 의존할 수 없으니까 뭐 군사를 지원하겠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러시아에서 또 바로 반응이 나왔잖아요. 전 진짜 걱정이에요. 이게 전쟁을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는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전쟁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살아온 세대니까 그냥 뭐 세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 전쟁이 났고 맞아요. 대통령은 그 아무 개념 없이 떠들고 다니고 있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그래서 청년들도 굉장히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이제는 전쟁 위기가 옛날에는 가짜인 줄 알았다가 지금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본인들도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전쟁 나가면 당장 싸워야 될 사람이 우리니까. 근데 그것도 저간여층들 아예 관심 네, 없잖아요. 관심이 말이 안 없기도 된다 하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윤석열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자체 핵 보유해야 된다 이 얘기에 뭐 많이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뭐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맞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굉장히 뭐 아르헨티나 이런 곳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030이나 뭐 자녀를 둔 사람들 또는 원정 출산을 지금 아르헨티나로 많이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전쟁의 위험을 좀 떼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중국에 대한 얘기 에 더해서 호주 외교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미래 패권 경쟁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만의 패권장이 아니다. 전략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외교장관도 이게 자기들한테 필요하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에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방 오늘 굉장히 활발하네요. 내 이름은 소망님은 황교안, 정광훈 손잡고 지옥으로 외치면서 태영호, 김재원, 조수진은 참 민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최고위원 3명도 참 걱정이 되네요 이거. 아무튼 오늘 보람님 주제 잘 들었고 다음 오이석의 지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님이 오셨네. 역시 보람 PD님 최고. 희두님 아웃. 야 희두님 아웃을 외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프닝을 보고 오신 거야. 그 오프닝에서 황희두가 유인님이 안 볼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나 이걸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재님이 아까 그 태용호 씨에 선동을 해놔가지고 제가 태영훈 씨에게 선동을 했다고요? 아니 뭐 일단 저는 와. 약간 황희두 씨가 이준석식 말하기를 한 것 같아요. 아까는 윤석열식 말하기라고 하더니 이제 윤석열보다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식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너 뭐 광주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 지금 광주 이거 그 민주화 운동 비하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광주 그걸 비하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약간 이런 식. 예.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예시가 매우 부적절한데. 예. 아무튼 희두님 아웃을 외쳐주고 계신데 아무튼 자 오이석이 지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석의 지지지. 그 뭐 몇 주 연속으로 뭐 우리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라든지 현 정부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들, 역행들이 많아서 화를 좀 내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다 했어요. 근데 마침 4월 22일이 좀 특별한 날입니다. 재훈이 4월 22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4월 22일. 4월 22일이 무슨 날이냐?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세월호 일주일 후? 모른다고 하시라고요. 모릅니다. 받아줄 수가 없는. 예. 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아니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이건 상식이지. 뭐 이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좀 그러네요. 이건 윤석열 같았다. 방금 그건. 이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네, 지구의 날입니다, 여러분. 4월 22일. 아니 왜냐면 의성님이 너무 황당하게 물어보니까 지금 댓글에 난리 났습니다. 아니 뭐 의성님 생일 아니에요 그날? 너무 이게 맥락 없이 나한테 물어보니까 오의성님 생일인 줄 알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니, 들어와 계시네.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물어봤는데 셔츠 색깔이 자방하네요. 이러면 이게 지금 같은 실시간 우리가 방송한 건 맞죠? 저런 채팅까지 읽을 거예요? 앞에 좀 그냥 패스해요. 예. 저 채팅은 안 읽었어요. 황희두 씨가 읽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4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거 읽었어요. 예. 그 행사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서울 도처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행사들 많이 열릴 거예요. 뭐 프리마켓이라든지 공연들도 좀 열리고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새로 나온 뉴스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 기후와 관련된 좀 재밌는 의미 있는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무려 제1회입니다.
오. 처음 열린 대회예요. 역사상 처음입니까? 역사상 이러면?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예. 야. 비슷한 건 많이 있었지만 이 대회 자체는 처음 열었어요. 지금 오늘 갑자기 황희도 어워드를 만들면 그게 세계 최초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어. 있겠죠. 근데 그거 네, 그러네요. 네. 그 한번 열죠 예, 나중에. 네, 나중에 좋습니다. 열도록 하고 이번에 열린 건 영 클라이밋 프라이즈라고 해서 벌써 영 젊은 사람들, 젊다. 네. 네, 젊은이들의 이 기후 그리고 프라이즈 대회. 음. 네, 젊은이들의 기후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하는 그래서 상을 주는 그런 대회였어요. 그래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도움을 주는 디자이너나 발명가, 활동가를 찾는 행사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가 기후 뭐 기술이다 그러면 국가는 늘 뭐 수소를 외친다든지 네. 뭐 CCUS 이런 걸 외치는데 그런 거 말고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한정해서 오. 받아본 거예요. 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충청도 뭐 청원에서만 할 수 있는 청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 적응과 관련된 기술. 야. 바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딱 이 지역색에 맞춰 지역의 배경에 맞춰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오. 이제 내야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역에 매우 적합하고 당장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하는 거죠. 그런 건 상당히 디테일한 이 심사 조건이 되니까 또 의미가 있어요. 좀 색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25세 미만만 그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53개국에서 이제 100여 명이 지원했다. 100여 개 팀 정도가 지원을 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운영을 한 단체는 더 월드 어라운드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누구도 몰라. 그런데 주체가 어디냐면은 메타예요. 모를 수가 페이스북. 없네요. 그리고 메타요? 메타. 메타가 그 여유가 있답니까 지금? 장난 아니던데. 메타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어. 뭐 바쁜 거는 뭐 주커버그고 하지만 메타가 메타가 할 일을 지금 해야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래서 이 기후와 디자인, 예술과의 또 이 조화까지도 같이 고려를 한 그런 행사였었어요. 그 테마가 몇 개 있었는데 이 4가지 정도 이제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 5가지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4가지였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기후 활동을 하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테마가 있고, 그 다음은 정말로 어떤 폐기물을 감축한다든지, 뭐 기후 적응 기술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점수를 또 주는 테마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 방법에만 딱 한정해서 평가하는 테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폐기물 재사용이나 재활용. 과 관련된 순환경제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53개의 팀이 이제 참여를 해서 53개 팀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우승팀은 이제 4개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4개 중에 2팀이 좀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사례. 시에라리온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시에라레오는 그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혹시 안 봤습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두고 정부와 반군이 경쟁했던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 지금 막 웃고 있는데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예, 아니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영화를 처음 들어봤는데 나는. 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예요. 네, 아주 서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또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 나라에서 이 22세의 청년이 플라스틱 압축 기술을 활용해서 폐플라스틱으로 벽돌이나 포장용 타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 보도블럭이나 벽돌을 만드는 건데 시멘트를 첨가하지 않는데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만든 벽돌이고 보도블럭인데 기존의 시멘트 벽돌보다 내구성이 3배가 더 강하고 재활용도 가능해서 한번 만들면 40년을 쓸 수 있대요. 계속 재활용해서.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건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다 친환경적이에요. 그렇지. 네,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야지. 친환경 주제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아주 원자력 주제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과거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이 지역 로컬 관련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에 뭔가 참 비슷하네. 내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전혀 있었습니다. 안 비슷한데요? 그런가? 예. 그 영화 보셨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영화인데요?
저 플래닛 로컬의 그 조용한 혁명이라는 아무튼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로컬라이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계속하시죠.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게 이거 정확히 제가 추천하고 제가 강의를 했던 영화화 내용이거든요. 엉망이에요 그냥. 그랬었나? 네. 진행자가 방송을 개발하고 있네요. 아니야. 그랬었나? 이건 잘못하면 태용호 되는 거예요. 조심해 주세요. 저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식 전달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기대하는 분도 안 계시니까. 재훈님의 용도는 그다음에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재미예요, 재미.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는 뭐 재활용 시설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싶은데 이 자체가 시에라리온 최초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구현 가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직접 이 벽돌이랑 이 보도블록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는 플라스틱으로. 그렇지. 그게 로컬이죠. 네, 그게 이제 로컬라이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의미가 있는 거고 가격도 구입하는 것보다 25%가 저렴하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 플라스틱을 모아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모으는 건 뭐 그냥 모으나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일자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플라스틱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제품으로 만드니까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 해서 만들어서 학교나 이 지역사회에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 사례를 조금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시에라리온이라는 국가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겐 생소한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누가 그랬죠? 아프리카는 손발 노동이나 하는 곳이다.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되게 좋은 사례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에라리온의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 혁신적인 기후 기술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되게 좋은 사례다. 이런 걸 보면 아프리카는 적선의 대상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한 달에 3만 원을 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 보여드리면은 저 벽돌이에요. 이거구나. 그냥 시멘트 벽돌처럼 생겼죠. 네. 기존에는 뭐 폐플라스틱으로 벽돌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에코브릭이라고 해서 이런 페트병에다가 그 과자 봉지라든지 비닐 봉지라든지 이런 걸 꽉 채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들로 뭐 벽을 세우던 뭐 집을 짓던 하는 게 에코브릭이라고 해서 이 적정 기술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벽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시멘트보다 그것도 더 견고하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아프리카 적선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맨날 빈곤 포르노에 젖어든 이 오염된 결과가 이제 이런 거죠. 악영향을 우리에게 준 거죠. 대통령이 자꾸 반사판으로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서 뭔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빈곤 포르노 찍고 다니고. 그렇죠. V1이 의원?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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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1. V1.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선진국으로 분류는 됩니다만 사실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 개발도상국 국가들하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긴밀하거나 전문성도 별로 없어요. 그들 중에 우리 선진국 중에 제일 처집니다. 근데 이런 아프리카의 변화상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안에서 우린 미래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울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서 갖고 왔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면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긴 하는 게 그동안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편견도 되게 큰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 있는 다수는 일본이 옛날에 한창 잘 나가다 지금 완전 꺾였는데 그 옛 일본이라는 그 우리가 뭔가 따르고 뭔가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던 일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라는 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와줘야 될 나라에 우리가 뭘 배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 걸 해야 돼? 막 이렇게 비꼬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이걸 설득하면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요. 이 아프리카를 적선의 대상으로 보고 그냥 멀리 있는 못 사는 나라 정도로만 못 사는 지역 대륙으로만 생각하니까는 거기서 생각이 늘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기술도 있는데 더 발현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거고 환경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투자해서 같이 만들면 그게 그 나라에도 좋고 우리도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서로 좋은 건데 거기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놓고 다른 데 가서 그런 거 다 제끼고 상상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상상력이 없잖아 이게. 없는 거지. 미국에서 사실 하는 되는데. 거 가져오려고. 안 되는 맞네. 거죠.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이님께서 압축 과정에서 유해 물질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 질문의 수준이 벌써 우리 업데이트가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 지금 재훈님 침묵하고 있을 때 네, 좋아요. 근데 이 어워드라서 그런지 이 기술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보여주지는 않아서 저도 안 그래도 찾아보긴 했었는데 나중에 보고 이 친구 되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놨거든요. 이 자료 검색하다가 재밌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품질이 좋긴 좋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일단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기후 문해력을 위한 교육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였어요. 기후 리터러시? 문해력. 그렇죠. 와우. 기후 리터러시. 기후 용어를 이해하는 능력인 건데 1.5도 하면은 재훈님 떠오르는 거. 1.5도 그 온도 상승하면은 그렇지. 위험하다. NDC 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렇죠. 오 뭐야?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훈님이 저희한테 무시의 대상이 아니고 왜냐면 재훈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재훈님이 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좀 돼요. 내려주시죠. 티났나? 근데 진짜 엄청난 발전입니다. 진짜 찢었네. 처음에 영생 얘기만 하다가 3년이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히네. 이게 바로 의석이 형님이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또 이런 데 그러네요. 저 나가면은 예, 여기 예, 계속 예. 살고 있는데 하루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정재유가 알면 하루도 알 수 있어. 서당계 3년이면 서당량이야. 서당량 물어보자. 3년이면 대박인데요. 뭐 기후 우울 이런 거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1.5도라든지 뭐 파리협약 같은 얘기 나오면 어느 정도 아신단 말이죠. 근데 또 가끔 보시는 분들은 또 생소하거나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저도 늘 방송할 때마다 여러 번 소개한 개념이라도 다시 한번 정의를 좀 설명을 하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뉴스를 알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은 그쵸. 기후와 관련된 뉴스를 읽다 보면은 재미가 있고 내가 아니까. 그리고 기후 환경이 나랑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내가 속한 사회랑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조중동 같은 언론이 재생에너지를 악마하거나 기후변화 회의론을 막 살포해. 그래도 그런 가짜 뉴스를 구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기후 문해력이 우리가 각자가 같이 높아지면 모여서 기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게 집단이 되고 세력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해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기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치 문해력에 대한 논문을 보니까 정치 문해력이 높을수록 시민의식 점수가 높다. 라는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즉,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후 문해력도 시민으로서의 핵심 역량이다라는 건데 이걸 만드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구글 번역 돌려서 한글로 가져왔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 1.5도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1.5도에 대한 개념을 가운데 쭉 풀어줘요. 쉬운 말로 쭉 풀어주고 이제 세 번째 정도 그 열을 보면 맨 위 IPCC 지구온난화 1.5도 뭐 기후 재앙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저걸 누르면은 저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링크 해놔서 링크예요. 그럼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사진도 같이 보시면 손바닥에는 뭐 왕자 아니에요? 왕자 그리고 감시한다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도 보시면은 이제 뭐 포스트 패션은 뭐냐 그러면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현재같이 이 파괴적인 패션 시스템을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이제 패션 시스템이 자리 잡은 미래 세계를 의미한다 하면서 의미를 쭉 쉽게 풀어줘요. 그리고 역시 누르면은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하면서 이 기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용어에 대한 설명 사전을 만드는 청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저렇게 사진도 넣어줘요. 하면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더 궁금하면 링크 누르고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1명의 청년 환경활동가들이 만든 건데 대표는 멕시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11명 중에 한국인도 있더라고. 미국 유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 페이지를 만든 거였어. 왜 만들었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2021년에 독일 알리안츠 보험사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문해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14.2% 100명 중에 14명만 기후 문해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명 넘게는 기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뉴스를 백날 내더라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게 정치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지만, 이걸 문해력이 안 되면 몰라요. 그냥 없는 얘기야. 없는 얘기야. 근데 응답자 중에 14%만 아는 거면은 기후에 대해서 알거나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14%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재훈님 오. 14%로. 재훈님이랑 하루를 14%에 넣는 걸로. 하루까지. 하루는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기후 문해력과 관련된 그 설문들을 하면은 조사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뭔진 잘 몰라. 맞아.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야, 뭐 심각하대. 오늘 더운 거 기후 변화 때문이래까진 얘기해.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누가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야까지 얘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뉴스를 백날 내더라도. 그래서 기후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러니까 이게 막 오남용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한테 염색하면 이거 환경에 안 좋은데 뭐 그런 애들이 있죠. 뭐 그런 거 하면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뭐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 있어요. 그 염색만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려야지 그런 애들은. 장난치면 안 나는 됩니다. 차도 그거. 경차 타고 다니는데 염색을 누가 하더라 이런 얘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있더라고. 그런 장난치면 누구야?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그 아이디어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이제 그 이번에 그 상을 받게 됐고. 상 받았어요. 네, 요 두 가지가 이제 좋은 사례로서 이제 상을 좀 받게 됐고 어워드에서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이 문해력과 관련해서 늘 말이 많죠. 저는 이 문해력 때문에 제일 피해 많이 본 분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생각하거든요. 뭘 비유를 할 때마다 네. 비유한 걸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비유한 걸 어떻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냐? 막가지 하는 거죠. 하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맞아, 거잖아. 맞아, 그 맞아. 말이 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소통도 안 되고 늘 쉬운 말로 얘기해주기만을 원하고 세 줄 요약만을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게 고급진 말로 그게 틀린 이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와 게임을 비유하면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정치가 어떻게 게임과 똑같냐? 저 게임 막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렇죠. 사람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론들이 진짜 피라니아처럼 뭐만 나오면 계속 앞뒤 잘라내고 물어 뜯기만 하니까 진짜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늘님께서 이제 기후도 교육 과정에 제대로 넣어야 될 듯 말씀해 주셨는데 150% 동의하고 사실 환경 교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총장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공통으로 넣자라고 그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뭐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없죠. 다 그냥 취업 사관학교화 돼버렸으니까 MB 때부터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점점 먹고 살기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먹고 살기 어려지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일상에서 기후나 젠더 얘기할 일이 더 없어질 거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런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같은 지역이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같이 소개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요 아주 의미 있는 어워즈를 가져왔고 요 내용은 제가 그린이엄이라는 아주 유능한 또 환경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많이 참고를 해서 또 내용을 가져왔다는 출처까지 남기면서 오늘 지지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C&칩스 뭐 이거 김치앤 우리 칩스예요. 김치앤 칩스. 우리 김치앤칩스. 제대로 알고나 얘기해 주세요. 피치앤칩스는 술안주잖아. 그거는 뭐 술집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PCN 그릴 아니야? PC 그릴이구나. 아니, 미안해. 빨리 가세요. 차라리 PCN 칩스가 나. PC 그릴은 뭐야? 맞네. 아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제개발협력 네. 그 뉴스레터 한번 얘기해 PCN 주시죠. 칩스가 네. 있고 저희 이제 공적인 사적 모임이라는 이제 그룹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벌써 3년째 내고 있는 뉴스레터. 거의 지난번에 그거 김건희 그 빈곤 포르노 그때 캠페인했던 탄원 네, 저희가 규탄문 쓰고 이제 그때 2만 명 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히두님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했던 저희 캠페인했던 40명 있는 청년 활동가 조직인데 저희 안에 일하는 이들이 저 같은 일 하거나 아니면 뭐 UN 같은 데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 이 그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는 청년들이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뉴스레터를 내고 있죠. 이거 구독하면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쉽게 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는 어렵게 하려고요. 어려운 얘기는 어려우니까. 못 알아듣게. 뉴스부처럼.
좋죠. 근데 여기까지 이해만 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많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예 그거를 해석을 안 해주고 뭔가 끌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국제개발 협력만 잘 오는 뉴스레터가 없어요. 아 중요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모이석의 지지진 끝난 거죠? 오세이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아, 하고 네. 저는 이따가 우리 노가리 타임에 책 선정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우리 업데이트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인 코너죠. 노가리 타임 잠깐 진행하고 방송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B612님이 링크에 올려주세요. 아까 그 김치 칩스 링크 달아달란 말씀 같은데 좋습니다. 고정 댓글로 그렇게 네. 저희가 올리도록 하고요. 사회자가 참 어설프는 왜 그러게요. 저도 저 그걸 여기에 읽으실 대해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게 얘기를 좀 있었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매블쇼를 보다가 거기서 오윤혜님이 나오시잖아요. 굉장히 재미있고 통찰력도 있으시고 맞아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임팩트 있고 저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용님이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오윤혜님이 점점 아는 게 많아지시니까 머리에 찌꺼기를 좀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근데 정말 그 사회자로서 특히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시고 특히나 재훈님은 여기서 재미 때문에 여기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사회자를 맡고 있는데 재미없으면 뭔가를- 그럼 집에 가야 되나요? 그쵸 재미없으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런 거 이제 되고.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DC 가 재훈님도 오지 약간 말라면서. 머릿속에 찌꺼기를 좀 뺄 필요가 있다. 근데 야, 이거가지고. 의성님이 근데 되게 설명을 쉽게 해주셔가지고 어.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래서 뭐 1.5도면 바로 나오고. 맞아요. 세우버 제가 계속 우리 청국장부터 해서 이 방송에 매주 나오는 이유가 기후 문해력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국제협력은 문해력 때문인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후 변화란 얘기도 잘 안 씁니다. 너무 기후 나이브해서. 위기. 그렇죠. 기후 위기. 훌륭해요. 지구 온난화 염색도 이런 안 거 잘 하고. 안 씁니다. 염색 안 하죠. 저 머리 검은색이지 대신에 좀 않습니까? 씻는 건 잘 해야 돼요. 예, 씻는 건 잘 안 해야 씻으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로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탄소가 엄청 많이 배출돼요. 왜 헹구고 뭐 물 쓰고 저기 지금 찌꺼기 남아있는 화학약품. 소리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저기 많은 나쁘다는 분들이 건 나중에 아니고. 그 카페나 커뮤니티 가입 리스트 한번 보려고요, 제가. 유력하게 잠깐만. 떠오르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오늘 버퍼가 굉장히 많이 그러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버퍼가 좀 있나 봐요. 시청자분들이 오늘 버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예, 이거는 다 걸리는 거면 사실 이 서버나 뭐 이런 문제겠죠. 네. 인터넷 서버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께서 아무튼. 그래서 사회자님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하죠. 왜 어설픈 게 아니고 왜 웃기려고 하는 그러세요? 거예요. 맞아요.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훈님 웃기려고 잘해요.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찮습니다. 저 NDC 대답하는 거 보세요. 맞아. 이걸 저는 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대답을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사실. 저한테 대답을 해서 지금 실타래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고 이게 웃긴 참. 답을 말하세요. 예. 그치? 무조건 일단 웃음.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B612님이 저 또한 청국장을 보는 이유가 기후위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 죄송한데 저희 업데이트로 코너 바뀌었거든요. 예,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기후위기 감사합니다. 얘기를 강조해줘야지. 예, 청장에 예. 강조하면 그러니까요. 예, 예.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정확히 우리 그 코너에 대한 장점을 짚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네, 열심히 또 예.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타 방송에서도 버퍼 심해요. 요즘 버퍼가 좀 계속 이슈가 되나 그리고 보네요.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품질이 좀 안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집에서도 이러던데. 게임할 때 엄청 튕겨 피파할 때. 요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나라가 망하려는지 자꾸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좀 우울해. 맞아요. 우울해. 중요합니다. 네. 이게 힘도 잘안 사실 지금 나고. 막 일본의 히키코모리 얘기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서울의 그 은둔형 외톨이들 이거 지금 서울시 누구면 시장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런 거 청국장 업데이트가 됐죠 이제. 업데이트 좀 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댓글 남겨갖고 업데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다뤄보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 사람 관심 있는 거 한 가지잖아요. 일편단심 한강. 물놀이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일관됩니다 그건.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는 싶은데 좀 저희도 딜레마가 있어서 막
지금 아까 보람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냐? 니들이 지금 이런 거 니들 얘기할 때 지금 은근히 외톨이고 보고 지금 저 윤석열을 꺾어내지 못하면 근데 뭐 사실은 이런, 이거는 맞아. 오세훈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권을 잡고 서울시장도 우리가 다시 갖고 왔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준비해야죠. 지난번에 당연히. 우리가 있을 땐 또 이걸 놓친 게 있다면 그쵸. 또 혹은 미흡했던 게 있다면 복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려되는 건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 쪽으로 시민단체들이 지금 죄다 막 끊기고 있잖아요. 시민센터 맞아요. 쪽으로 많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공용 공간 같은 것들도 다 폐쇄되거나 맞아요. 뭐 압수수색 들어온다든지 하면서 운영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노무현 시민센터 같은 곳으로 많이 몰리죠. 그래서 저희도 주말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클릭 경쟁에 저도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데 맞아. 엄청 치열해요. 아, 왜 진짜 그렇게 치열해. 치열하냐?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무현 시민센터로 다들 그렇죠. 그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노무현 재단의 또 이 시민센터. 본인이 또 그러네. 이사다 또 이런 얘기. 아니 이사가 아니라 그런데도 이제 많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울타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 업데이트도 우리의 뇌도 업데이트 시키지만 네. 이 방송이 또 울타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맞아. 좋습니다. 예. 자, 정확한 말씀입니다. 보람 PD님. 지금부터 데뷔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이게 근데 오늘 버퍼가 좀 심하네. 오늘은 이거 노가리 타임을 오래 해봤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고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가봐야 뭐-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 무슨 2시간 소리야. 할까요, 이제? 아니야. 먼저 가 그럼. 아니 근데 황희도 씨는 내가 오래 하고 하면은 나 집에 간다고 난리치고 옆에서 내가 그럼 계속 오늘 하고 빨리 싶어요. 끝내게 그러면은 나 오늘 2시간 하고 싶다 그러고 존나가에서 많이 털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아니 뭐 존나가에서 뭐 이거 당한 걸 갖다가 여기서 화풀이를 하고 저 있어. 잠깐 제가 빨리 이성님도 책 얘기를 해야 나 책 얘기 되니까. 해야 돼요. 맞아. 책을 나 빨리 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 요즘 뭐 수수님 벌써 아시잖아. 오늘 약속 있네 정재우. 정재우 오늘 약속 있어요. 예, 집에 가재 저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수님이 정말 반갑고 계속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다가 그러면은 저희가 또 차단을 저 안 하고 싶은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채널의 다른 미래 분들이랑, 권력으로서 싸우지 마세요. 네. 저희가 그냥 놔둘 테니까 차단 안 하고 지금 미래 놔둘 테니까. 권력님이 딱 선포했네요. 여기 댓글창에 싸우지 마세요. 나는 싸우면 근데 소망님하고 정들겠어. 나 언젠가 한번 꼭 보고 싶은. 아니 나 아까 다음에 공부모임 같이 올 것 저 같아. 소방에 아까 공부 모임 와요. 피파 얘기하던데 아니 그 의석영이랑 피파도 한번 하고 소방님하고 저 아이디 망원동 귀염둥이거든요. 친추하세요. 뭐라고요? 친추 망원동. 귀염둥이 귀염둥이. 망원동 김현. 귀입니까 김입니까? 귀염둥이. 귀염둥이. 보통 이런 아이디를 이제 좀 센 사람들이 하고 약한 사람들이 뭐 흑풍의 저주, 북한산 북극곰, 뭐 이런 어려운 걸 심리적으로. 해요. 옛날 막 이렇게 기존 이런 거 걸 많이 써. 어. 이천동 메시 이런 거 하잖아요. 야, 그럼. 어. 진짜 실력자들은 그런 거 안 써. 그건 진짜고. 이렇게 또. 아까 그 의성님 책 소개 뭡니까? 저 책, 망원동 귀염둥이의 소개. 좋네요. 이거 오이성의 지시가 아니라 망원동 귀염둥이. 망원동의 귀염둥이의 뭐 그거 하죠. 근데 망원동의 귀염둥이가 망원동이 없습니다. 망원동 귀염둥이가 맞네. 해화 살잖아요. 지금 해화야. 어. 저 뭐야 그 책 선정을 그 내일을 위한 아프리카 공부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책 있죠? 네네.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주는 아주 잘 쓴 책이다. 제 이제 친한 활동가, 지인 활동가가 이제 쓴 책이고 직접 아프리카를 공부도 하고 파견 경험도 있고 아프리카 일을 오래 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쓴 책이어서 학술적으로도 뭐 학술적이라기보다는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저는 많은 댓글들 중에서 우리 박찬양님의 댓글을 오.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박찬양님께서는 꾸준하게 청국장 시절부터 해서 기후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고 하면서 기후 이야기를 자녀분이랑 같이 하신대요. 근데 저도 그 댓글 봤어요.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릴 때 만화로 된 기후 변화 책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녀분이랑 같이 보신다고 하셔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냥 책을 한 권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박찬현님의 댓글을 이제 정했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 어제 일하느라 밤새고 저녁 9시가 되어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실방을 못 듣고 제 방 들으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분야를 들을 수 있어 좋고 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해서 좋고 또 중등 아들에게 권해줄 책도 찾아보게 되고 읽기도 해서 좋다. 그래서 네 분이랑 함께 계속 같이 방송 보면서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늘 힘이 되고
진짜 정말 이거 좀 감동이네요. 뭉클하네. 뭉클하다. 2시간 주무시고 뭐 하신다고요? 네, 그 저녁 9시에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제 방을 듣고 계시다 하면서 야. 실시간을 봐주셔도 근데 좋고. 퇴근하고 이제 주무시고 지금 퇴근이 늦으시죠. 아니, 좀- 이러지 마세요. 아니 이 시청자들이랑 뭉클하다면서 싸우려고 여기서 뭉클하네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의 이 메시지가 되게 그렇지. 좋은 게 저희도 나중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AI나 디지털 쪽에 관심 많은데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요게 실시간 보고 계시는데요? 박찬희 박찬희님이 나다. 황희도 아웃 한번 해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유인님이 계속해서 황희도 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유인님이 오늘 방송 시간에 안 맞춰서 오니까 저번에 책 받고 이거 먹튀한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웠다가 이게 지금 유인님이 오늘 보람짱 뭐 황희도 아웃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집회급으로. 근데 아무튼 박찬희님도 지금 황희도 아웃을 외치고 계시는데 예 아무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찬희 계속 예, 너무 예. 좋고 그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중학교 때 저도 5.18을 그때 알게 되고 네. 그때 역사책 같은 걸 살 때 그때 집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엄마가 저 역사책 사고 이런 거는 항상 돈을 주셨었거든요. 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공부했던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마침 중학생 아드님하고 같이 공부하신다라고 하셔서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자 이번 그러면은 기회에 찬양님이 그 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소만 네. 이제 우리 새날 메일로 보내주시면 채널 돼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번 방송에 저희가 이 새날 메일 주소를 그거는 남겨놓으면 이성님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을 고정을 할게요. 그럴게요. 제가 그러면- 그러면 제 이메일 소를 남길까요? 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이제 고정해 오늘 방송 기준입니다. 지난주 방송 말고 그래서 오늘 방송에 의성님이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람님이 고정해 주시고 그렇죠. 박찬양님은 그 메일 주소로 전화번호와 이름 네. 정도만 주소. 보내주시면 주소까지. 주소 필요 없어요. 교보문고로 하면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책을. 그걸 친필 사인 보내주려고 담아가지고 직접 그러면은 친필 사인 같이 직접 보내드릴게요. 사인까지. 망원동 귀염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님 뽀뽀도 넣고 해가지고. 에? 갑자기 아니 왜 나를 또 공격하고 그러세요? 예. 염색 안 한 남자의 뽀뽀. 네. 저는 환경 운동가죠 사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박찬현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찬현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전가요 그러면? 네. 다음 주는 이제 희두님. 희두님. 순서 댓글 고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약간 네. 근데 많은 저자분들과 또 교류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처음 책이 내 책이 아니면 저거 약간 이렇게 하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없습니다. 네. 그런 거 만든 프레임 앞에 지금 유이님이 오해하셨잖아요. 아까 자꾸 장난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쁩니다. 네. 프레임은 거부하고 그냥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다음 주에 한번 선정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의석이 형님의 그걸로 보내는 걸로 하고, 이게 잠깐 예. 댓글 하나 있는데 네, 뭐. 아까 뽀뽀를 담아서 보낸다고 했더니 김좌영님이 조졌네 이거라고 해주셔서 웃긴 게 유이님이 재훈님 무리수라 그래. 아니 유인님 제가 뽀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 의석이 형이 지금.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전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예. 방승진님 지난주에 염색하셨대요. 예. 지금 여기저기 아주 몹쓸 짓 많이 천만 하고 염색인들이 있어요. 정재호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염색할 말 안 수도 하고 있죠. 염색 안 한다고만 했죠. 저는 안 한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럼 해도 좋습니다. 됩니다. 그 이제 예. 빨리 끝나고 약속 가세요. 그래요. 왜냐면 또 미용실의 어떤 그런 시장 경제 아까 알겠어요, 약속 알겠어요. 가라고 시간경제 알겠으니까 약속 예, 가라고 예. 빨리.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는 뭐 노가리 타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차 노가리 타임 좀 늘리던 뭐 이렇게 저희가 개편을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진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번 싸우는 거야. 자,